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에서 갑자기 AI 돌풍이 불고 있거든요. 이 단순히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성 가져갈지 이 부분부터 한번 궁금해서 좀 그러니까 질문을 해볼 텐데요. 700조라는 어마무시한 시장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초거대 AI 시장. 물론 AI 하면은 우리가 어느 한 분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우위에 설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 한번 어떻게 얘기를 풀어볼까요? 좀 마크로한 얘기부터 네. 좀 디테일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AI가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냐. 우리가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이죠 벌써 NFT, 메타버스 이게 게임 체인지 될 것이냐에 대한 막 정치가 호황을 했다가 결국에는 좀 수그러들었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CES를 보면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화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매크로하게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이 과연 몇 년을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건 이제 기술적인 메가 트렌드라 그러는데 12에서 15년 정도 간다 그러거든요. 잘 보시면 인터넷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한 게 한 15년 정도 되고 구글이 서칭 시장으로 한 15년 정도 지배하다가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 15년 정도 채우고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게 이제 경제하고 맞물리는 게 하나의 기술의 메가 트렌드가 한 15년쯤 가면 네. 그 경제적인 성장이 쇠퇴기가 오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경제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소비자들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트렌드 반복되는데 그게 AI가 될까 메타버스가 될까 이런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요번 CES에서 그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웹 3.0이거든요. 예. 네. 저는 웹 3.0과 AI와 빅데이터 이런 게 많이 맞물릴 것 같아요. 이 웹 3.0의 기준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 데이터라는 것이 기업의 것이었습니다. 구글의 것이었고 네이버의 것이었고 카카오의 것이었다면 웹 3.0의 가장 큰 기준은 그 데이터가 소비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를 NFT나 다른 형태로 블록체인 형태로 그 데이터를 내 재산이니까 작업할 수 있고 이게 AI라는 이런 거대 시장과 맞물리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시장은 나올 것 같긴 하긴 해요. 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AI는 좀 접근해서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는 당장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미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장은 이제 기업을 보실 때 한 4개 카테고리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장은 머신러닝 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프라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대기업들이 주로 해요. 네이버도 하고 KT도 하고 뭐 구글도 하고 다 합니다. 이거는 인프라 시장인데 그 인프라를 이용할 뿐이고 실제적인 그 섹터 시장은 가보면 컴퓨터 비전 시장이 있습니다.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을 캡처하고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인데 요거는 헬스케어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시장성이 꽤 크고 성장성도 높습니다. 세 번째가 자연어 처리 시장입니다. 지금 챗 GPT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자연어 처리 시장이거든요. 요게 이제 게임 체인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할 때 텍스트로 검색을 하다 보면 했는데 혹시 사용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대화가 돼요. 기본적인 대화가 되고 굉장히 속도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구글에 하고 비슷할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어 텍스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올라오면 꽤 빨리 적응할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MZ 세대나 현재의 그 10대 애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 그래서 요 시장 꽤 크고요. 마지막으로 상황 인지 시장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갑자기 뜬 시장은 바로 그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시장입니다. 요 2개 시장이 큰데 요런 기업들이 지금 막 떠오를 때 저는 요 기업들을 어떻게 조금 옥석을 가릴 것이냐에 대한 기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력. 그렇죠. 네. 그리고 과연 그 시장에서 현재 매출이 발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술력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력을 뭐로 판단하느냐?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전주가 누구냐, 이런 시장을 좀 보면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저 기업은 기술을 좀 인정받았네라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출은 대부분 제가 사봇을 다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적자예요. 맞아요. 예, 적자라서 성장주라서 매출을 가지고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시장성과 기술력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계속 KT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SK와도 함께 동맹군을 합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장에서 지금 그 챗GPT 때문에 지금 자연의 처리 시장 쪽을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서 우리가 22일 전주 금요일 보면 뭐 솔트룩, 코난테크놀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게 뜬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요. 그러니까 MS에서 자연의 처리 시장에 100억 불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승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KT가 떴고 코난테크놀라지가 떴고 이런 건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선 그 자연의 처리 시장을 보면 국내에 지금 정시에 떠올라 있는 종목이 코난테크놀라지 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컴즈하고 삼성이 지분을 그래서 컴즈가 20%를 투자를 했고 한국항공우주가 카이가 한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이제 SK컴즈는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이 코난테크놀라지를 키워서 자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엑시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이 투자들은 그 카카오가 스노우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이게 시장성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자사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한 걸로 보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는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기업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챗 GPT로 인해서 또 불붙는 게 AI 반도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보였는데 그 파장과 그 안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그 감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때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하렸던 건 뭐냐면 결국은 수요가 있다라고 삼성전자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I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공급적인 이슈 때문에 혹한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산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뭐 경쟁력도 있지만 수요, 특히 이런 AI 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사실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뭔가 반도체가 바닥을 잡아가는 타이밍에 공급 이슈로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요까지 부과가 된다면 사실상 오히려 상단을 더 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 시장 하면 또 최근에 이제 KT, SKT 얘기 나오다 보니까 통신업이 먼저 가는 건지 반도체가 먼저 가는 건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둘 다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 통신이 먼저 가겠죠. 통신 먼저. 예.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은 AI 시장은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가 훨씬 커질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아까 제가 섹터를 나눠드렸지만 그 컴퓨터 비전 쪽은 그러니까 그래픽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훨씬 커질 거고 이쪽은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커질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챗GPT가 떴다고 해서 갑자기 그 챗GPT가 관련된 국내의 뭐 솔트룩스라든지 콘테크놀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확 쏠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게 전후방 사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더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나 AI 처리 이런 시장들도 헬스케어 시장과 맞물리는 기업은 어디지? 이렇게 보면 실제로 바로 적용되는 데는 헬스케어 시장이 훨씬 더 시장성이 크거든요. 그런 식의 기업들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은 계속 적자인데 좀 흑자가 나는 기업이 어디 있지?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AI를 하지만 흑자는 나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은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뭔가 투자를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는 것. 그리고 특히 챗GPT가 당장 아마 그 시장에 나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서칭 엔진은 그대 기업이 먹을 게 분명할 거고 아마 당장은 KT 같은 데도 챗GPT나 이런 쪽을 해서 결국에는
보험 시장이나 이 전화로 응대받는 이쪽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걸 뭔가 할 거기 때문에 그 시장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당장 시장이 큰 것은 결국은 헬스케어가 훨씬 클 거고 이런 시장에서 어느 기업들이 먼저 선두를 가져갈지를 조금 더 옥석을 가리는 것이 요 시장을 바라보는 초기 단계고 요걸 조금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이 AI가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700조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료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유료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료화를 한다면 성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한 측의 의견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섣부른 의견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유료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보급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뭐 프리차이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AI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 전반에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면 그리고 이제는 구독 경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급 속도를 늦춘다기보다는 또 수익성 위주로 가면서 좀 수익성이 있어야 또 이제 투자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보급을 늘리는 하나의 또 촉매제도 될 수 있다라는 역발상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첫 번째는 서칭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유료화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유료화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는 구글 서칭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사의 서칭에 빙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유료로 가겠죠. 그래서 확장성하고 빨리 게임 체인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료화를 시도하는 게 시장에서 더 빨리 아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영화관 가고 가입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우려했던 넷플릭스 실적이 선박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또 한국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새 라인업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종목은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콘텐츠 주겠죠. 네. 제가 아마 그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했을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넷플릭스 같은 OTT가 아마 뜰 것이다. 왜냐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재미있는 거리를 찾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마 더 죽었던 넷플릭스가 다시 뜰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가입자가 늘었죠. 네. 그 때문에 뭐 주가가 올랐고 했는데 CEO 바뀐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이제 지난주 장 마감할 때, 20일 마감할 때 관련 컨텐츠주들이 다 3% 이상 다 떴어요. 네. 그죠? 뭐 레몬네임부터 에이스토리, 사메톡스 다 떴는데, 저는 결국에는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올해는 신작 발표하는 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몇 개 정도를 제작할 것 같은 예상을 내놓는 기업들이 좀 재밌게 유독을 보고 있는데, 굳이 본다면 지금 영화 개봉한 게 교섭 하나 개봉했고 네. 아직 흥행을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넷플릭스 영화 중에 지금 개봉 예정인 정의라는 게 있는데 정의. 요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최대 주주가 같아요. 그래요? 예. 어디죠? 그러니까 영화 교섭은 그 배급사가 플러스엠이고 그다음에 영화 정의는 그 제작사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인데 예. 이 두 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이 앞으로도 아마 그 JTBC의 드라마 12편이 아마 예정돼 있고 이게 넷플릭스에 나가겠죠. 그리고 영화도 카지노 시즌 2,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2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지금 예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작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콘텐츠사를 좀 유익해 보면 이 넷플릭스의 그 유료 가입자 증가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하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컨텐츠의 중앙도 얘기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컨텐츠 제공 업체들이 많죠. 경쟁력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있다면 ETF 형식으로 다 담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기업이 흥행을 낼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골고루 흥행을 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뭐 좀 ETF 아니면 뭐 뭐랄까 OTT를 좀 결합한 그런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잠잠하다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확 떴고 콘텐츠리 중앙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 같은 경우는 저는 못 봤지만 또 고 강수연의 어떤 네. 유작으로 뭐 연휴 동안에 많이들 회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를 감안해보면 이제는 한국의 컨텐츠는 이제 글로벌화가 됐다라고 그냥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엔 또 웹툰이랑 같이 엮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그 맞네요.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네. 커지고 있는데 웹툰 시장의 확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그 몇십 년간을 그 굉장히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사실은 그게 백그라운드는 엘로우 페이퍼백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컨텐츠 스토리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그렇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OTT 시장이나 뭐 영화 시장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던 이유는 사실은 웹툰 시장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실은 컨텐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도 지난번에 같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아마 그런 기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컨텐츠 웹툰부터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이렇게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하나로 묶어서 IP를 하나로 일관하는 기업들이 곧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굉장히 어느 정도 플랫폼화되어 있고 시장성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컨텐츠 시장을 보기 되게 어려워요. 네. 뭐 소위 말하는 것처럼 어느 먹구름에 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반짝반짝 하면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반짝할 때 1회 2회의 시청률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 1회 2회의 그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플랫폼 자체와 그러니까 웹툰부터 제작, 배급 모든 밸류 체인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봐도 이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웹툰까지 이제 뭐 컨텐츠의 소스가 되는 웹툰 시장까지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큰 성장 산업이라고 뭐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주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소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방향성을 보다 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중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항공 여행주가 사실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래도 이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실적이 나왔을 때는 A가 안 좋은 지난 과거잖아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높으면 그럼 너무 빨리 달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뭐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중국의 춘절 상황들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네. 맞아요. 보듯이해서 너무 많을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또 어제 저는 일본 뉴스를 되게 주목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3월부터는 코로나를 독감으로 하향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공 여행주가 시즌 1이었다면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되게 막 기대하면서 시즌 1 정도의 랠리를 했다면 이제 시즌 2가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시즌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가 그 정도를 발표했다면 이미 한 2달 전부터 실제로는 움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보면 그 어느 나라 정부나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를 듣고 갔을 때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시즌 2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즌 2의 발목을 과연 고환율과 고유가가 잡을까? 저는 별로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환율을 보면 지난 10월달에 피크를 치고 이제 거의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미국 시장이나 뭐 금리가 들어가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금리는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유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올리기 하면 역부족일 겁니다. 경기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잡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미 시즌 2를 조금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2 안에서 그렇다면 뭐 여행, 항공주, 카지노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억눌렸던 거 있기 때문에 여행주 같으면 당연히 항공주 뜨는 거죠. 근데 항공주는 사실은 약간의 밸런싱이 있어요. 대한항공이 기존에는 화물로 돈을 벌었고 네. 여객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 여행주가 뜨면 화물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겠죠. 여객주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항공주는 유리하겠죠. 유리할 거고 점점 더 편수가 늘리고 물론 아시아나항공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행주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항공주도 늘 것이다. 시즌2는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시즌2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악재로만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뛰어넘는 매출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항공 여행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구조라든지 이 고정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클리너라기보다는 많이 좀 감소했죠. 효율적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즌2에서 매출이 여기서 10에서 20%만 늘어나도 아마 마진은 더 그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는 아마 그 부분을 뛰어넘는 수준이지 않겠냐.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여행 네. 안에서는 항공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세세한 분석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이었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